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X1의 차주분을 제 차량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로 모시고 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 차량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이고요. 옵션으로 선택한 것은 컴포트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력계 성능으로는 159마력 2400cc 엔진이고요. 그리고 전기 가솔린 하이브리드 복합 연비로는 16.2km/L입니다. 그리고 제 차량의 변속기는 아까 X1은 8단 변속기였었는데 아쉽게도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걸 설명드리기보다는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앉아보신 X1 차주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앉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가 기존의 E클래스 모델은 와이드 피콧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식 계기판들이 그리고 큰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멋있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데 있어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 되는 모니터는 굉장히 보기도 좋고 터치가 돼서 좋습니다. 이 클래스는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동성도 좋은 것 같고요. 화면 액정 자체도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보면 핸들에 있어서 스티어링 휠 재질감도 좀 특별히 나쁘지 않고 좀 말랑말랑하니 저는 이게 푹신한 걸 좋아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로 봤을 때 이제 특이한 게 이 기어인데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전자식 기어라고 하나요? 네, 전자식 기어 노브라고 합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립감도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디자인도 괜찮아 보입니다. 보면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가 같이 다 있는데요. 위치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버튼 때 말씀이신 거죠? 네, 버튼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이제 누를 때 운전을 하면서 누른다고 하면 뭔가 시야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고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 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거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오토홀드라는 버튼이 있네요. 네, 이거는 꽉 막힌 도심을 주행할 때 오토홀드 버튼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조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3초 정도 정차를 했을 때 오토홀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필요가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벤츠에서도 이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이 클래스에서도 오토홀드 기능이 작용이 되는데 조금 비슷한 거네요. 결국 이 버튼은 뭔가요? 이거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거는 후면부 윈도우 쪽에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고요. 아, 뒤쪽으로 네. 후면부에 이렇게 자동으로 열고 닫혀지네요. 네. 이거는 수입차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아닌가요? 예, 이게 후면은 모르겠고요. 후측 2열 측면에 있어서는 카이엔에서도 이런 전자식 기능을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한 100만원 정도 합니다. 비싼 옵션인데 이게 들어있네요. 예, 저것도 선택 옵션이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여름에 조금 더 차량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염려를 해서 그냥 그렇게 넣었고요. 뽀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2열 쪽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올려야만 되는 선택 옵션입니다. 네. 보면 스티어링 휠을 열선이 이쪽에 모드가 있네요. 보통은 이쪽에 많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던 다른 차량의 소유주라면 이 버튼 누르는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소유주면 상관없겠지만 네, 저도 처음에 이게 핸들에 열선을 넣는 기능인데 왜 이게 밑에 생뚱맞게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핸들 쪽에 있는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인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트림 같은 경우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대시보드 쪽에 어떤 배열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잘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2.3인치 LCD인가요? TFT인가요? 어쨌든 이 모니터하고
이 계기판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꽉 차 보이면서 그게 좀 멋있다. 이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실내등도 LED인데요. X1은 실내등이 LED가 아니에요. 네, 좀 노란 빛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보통 사제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아직 교체를 아직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밝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썬루프가 파노라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약간 개방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썬루프가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없으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선택적인 거니까 또 고르실 수 있는 분들은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여기에다 봤을 때 수납 공간들도 충분히 넓고 컵홀더도 뭐 2개 다 들어가고 여기에 이거 무선 충전 되나요? 네, 무선 충전 기능 됩니다. 무선 충전이 되면 편의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톱무 시트도 되는데 가죽 색깔이 솔직히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선택을 할 때 옵션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트림이기 때문에 딱 2가지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블랙 시트하고 새들 브라운이라고 불리우는 새들 브라운. 예, 이제 약간 베이지색 계통의 시트인데 제가 기존 차량이 블랙 시트였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색깔로 선택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냥 이 시트로 해보고 싶었던 거지 제가 100% 좀 만족이 되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색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인조 가죽이 아니라 천연 가죽으로 세팅되어 있을 건데 색깔이 이러서인지 인조 가죽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급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모든 부위에서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거에 비해서 가죽 색깔이 조금 저는 에러가 아닌가. 이거는 뭐 물론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제 X1은 전부 인조 가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가죽 느낌과 이게 크게 뭐 이게 천연 가죽이라고 해서 특별히 좀 더 고급스럽다 아니면 좀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들진 않습니다. 착자감은 좀 어떤가요? 이 정도면은 편하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예전에 제가 알기로 현대 기아차들은 굉장히 그런 시트의 감이 굉장히 푹신하고 안락한 것들을 위주로 한다라고 했고 외제차들은 좀 더 그게 딱딱한 느낌이 강하다라고 전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오히려 외제차가 더 푹신하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푹신하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워크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시트도 잘 돼 있고 뭐 이런 시트적인 문제는 뭐 특별히 없고 편의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이렇게 느낌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내부 디자인, 특히 뭐 공조기라든가 지금 버튼들 같은 경우는 BMW X1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BMW는 사실은 편의사항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BMW는 조금 더 버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직관성이 더 높게끔 배열이 잘 되어 있다고 보면 K7은 훨씬 더 많은 편의사항들이 있고 하는데 이 배분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또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게 직관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게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들을 좀 더 다른 배치로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아마 기아에서도 굉장히 숙제로 남았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 모델에 비하면은 직관성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긴 쓴 것 같습니다. 좀 나름대로 정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버튼 질감도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기아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자체는 좋은데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 버튼이나 이런 것들의 마감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인 생각하고요. 취향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뭐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아까 X1과 마찬가지로 저도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있고요.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고요. 네. 특히 스포츠 모드가 좀 역동적으로 변동 자체도 굉장히 빠르네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거를 선택할 때 있어서 스포츠에서 컴포트를 가려면 반드시 에코를 지나야만 되겠네요. 네, 그거는 좀 불편한 부분인 것 예. 같아요. 네, 뭐 물론 바로바로 변동은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약간 아쉬운 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버튼도 조금 조작을 할 때 좀 조잡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작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크게 이렇게 시인성이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원터치 스타일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옵션도 매우 좋고, 사실 현대 기아차가 옵션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 차량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 정도 옵션 사양들을 가지고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외제차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가성비의 현대 기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차에 있는 차라서 지금 서라운드 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기존 차량보다 확실히 그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지는 그 해상도가 좀 높아진 게 이번 차량의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서라운드 뷰로 했을 때 예전 모델은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모니터도 크고 좀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미세한 부분까지도 보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통풍 시트를 켜보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요. 시원합니다. 많이 시원하고요. 다만 뭐 소음도 이 정도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소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엔진을 꺼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소음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정도 3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소음이면 굉장히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차에 있어서 좀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데, 지금 앞뒷열 그 윈도우 같은 경우가 이중 차음유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할 때도 주행 소음이 좀 하겠네요. 굉장히 좀 정숙한 편입니다. 그러면 그 차음 유리는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옵션인가요? 아니면? 차음유리는 이제 노블레스 트림부터 적용이 아, 됩니다. 네, 네. 기본 트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번 K7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특별히 또 제가 선택한 옵션 중에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59만원짜리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트림에서 그냥 저속에서의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는데,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자동적으로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 유지하는 기능, 스로이터 방지. 네,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크루즈로 달리고 있을 때 네. 과속 카메라, 안전 구간에서 이렇게 감속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전방 추돌 감지를 해가지고 네. 좀 차량의 이제 차간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이 기능이 정말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 이제 그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운전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쵸. 예. 저는 이제 사실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자율주행에서 예. 시내 주행을 하는데 막히는 구간에서 그냥 내가 발 놓고 있어도 알아서 계속 그냥 알아서 가주면 내가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쭉 알아서 가는 거면 그거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네, 아직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반자율주행이 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X1을 사면서 아쉬웠던 것들이 자율주행의 그런 모드들이 다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쉬웠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운행 스타일 상으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었겠다 이렇게 느껴지겠네요. 네, 막히는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뚫려 있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예, 뭐 적어도 고속화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런 요 정도 수준은 돼야 확실히 됩니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에 착자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엄청 넓대요. 확실히 제 X1 대비로도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E클래스 대비로도 E클래스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은 굉장히 2열 공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주먹이 1개 반 정도 혹은 2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뒤로 빼놨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뒤로 빼놨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도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장에 분이 조정을 해두셨다고 하면은 주먹 3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엄청 생각이 넓어요. 들고요. 그리고 보면 뭐 송풍구는 당연히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USB 포트로 적용돼 있네요. C타입이 아니죠. 네.
저는 오히려 USB 포트로 적용되어 있는 게 좀 더 확장성이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USB-C 포트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있다고 하더라도 호환되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열선 시트가 따로 2열에 다 있네요. 일반 시트는 없어요. 네, 통수 시트는 사실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없고 2열 열선 시트도 옵션으로 많이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BMW X1은 2열 열선 시트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렇게 선바이저, 선 커튼? 쉐이드? 선 쉐이드라고 하죠. 선쉐이드. 이제 햇빛 가리개도 있는데 이게 수동식이긴 하지만 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은근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마감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편의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은근히 아이를 태우거나 이럴 때 햇빛 때문에 이런 햇빛 가리개를 사제로 많이 삽니다. 근데 이렇게 애초에 제공되어 있다면 매우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같이 더울 때 외부에 세워놨을 때 지금 차량 내부 온도가 엄청 뜨겁잖아요. 갑자기 네네. 타면 네, 미리 이렇게 커튼을 선쉐이드를 후 측면에 이렇게 쳐놓고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것 같기도 해요. 저기는 되나요? 이거 보니까는 리클라이너 기능은 되나요? 이 뒤로 젖혀지나요? 아니요, 이 차량은 뒤로 젖혀지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네요. 요거 이렇게 모드가 있네요. 이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제가 있는지도 몰랐죠. 있는지는 당연히 알았죠. 이거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기본 트림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요. 않고. 아니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운전석 입장에서는 예. 사실 2열 여기까지 신경 쓰진 않잖아요. 잘. 네, 근데 진짜로 2열 자체에 운행하면서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게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렇게 열지 않으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애초에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조정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있으려면 이런 데 있든지 뭐 이런 데 있든지 해야겠죠.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왜 여기다 여기다가 만들었을까요? 놓으면 이걸 반드시 열어야만 볼륨 조절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능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음악 오디오 쪽이. 오디오 쪽에 소리 조절을 2열에서 조절하는 거겠죠. 뭐 이런 스피커들을.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일부러 이렇게 열어서 조절을 시켜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물론 네.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심미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팔 걸면서 조절하는 느낌이 뭔가 있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차량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지 이렇게 빼서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그냥 달아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네, 그 의견도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어디에 있어도 조절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위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간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거잭도 있네요. 그래서 USB도 있고 시거잭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시거잭은 이것도 있어요. 좋네요. 근데 여기 시거잭은 뭐 있을까요? 충전을 또 여기서 또 하는 건가? 글쎄요, 저도 이게 왜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 이거는 열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거 열려요. 아, 열려요? 열리는 거고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거 여기 스키스루? 네. 네, 스키스루라고 이거 하더라고요.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문제없이 쫙 가죠. 공간을 지금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작동이 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질이 좋죠. 환경도 좋고 엄청 크네요. 보긴 되게 좋습니다. 일단 핸들은 좀 가벼운 느낌이 있네요. 수입차에 비해서 좀 가볍단 말을 많이 네. 들었습니다. 핸들이 가벼우면 고속주행 및 어떤 운전성에 있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훅훅 움직이니까 좀 많이 가볍네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더 가볍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정숙한 주행을 하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중간중간 바꿔보시고 네. 밟아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바꿨고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라이트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라이트 오토로 안 되나요? 잠깐만요. 라이트 켜는 거를 여기 오토로 됐네요. 이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승차감도 한번 요철 지나가면서 네. 좀 X1과 비교해서 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요철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1차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렇게 뭐 높진 않네요, 여기는. 뭐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원래 높지도 않았고요. 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속도가 확 순식간에 올라가진 않네요, 느낌이.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좀 조금 더, 바뀌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밟았을 때 바로 이렇게 속도가 급 상승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바로 올라가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운전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차량에 비교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 X1 같은 경우에 전방에 마력이 과속 150마력이라고 방지턱이 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크가 33 정도 되고요. 근데 그 차량도 속도가 그렇게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E300 같은 경우에는 한 230마력인가 되는데요. 이 클은 생각보다 밟으면 더 잘 나갑니다. 물론 스포츠카 같은 차량은 아니고요. 제가 밟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내 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밟을 때 밟아줘야 되는데 그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토크가 조금 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주행 자체의 그런 편리함이라고 해야 되나? 안락함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정숙함이나 뭐 그렇죠. 요철 지날 때 뭐 그냥 시내 주행 승차감 뭐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막 서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면 되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하는 데 있어서 길게 운전은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운전하는 건데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차가 가볍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뭔가 가볍다. 그게 뭐 핸들의 가벼움은 아까 언급을 맞아요. 하셨고 차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 뭐 도로에 좀 밀착해서 가는 전방에 듯한 뭐 그런 과속 느낌이라던가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그렇다보다는 좀 떠있는 느낌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국산차의 뭐 전통적인 느낌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소나타나 아니면 뭐 아반떼나 그랜저 같은 걸 타봤을 때 느낌과 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외제차를 선호하는 건 약간 깔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외제차는. 근데 그거에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뭐 그게 이것도 호불호인 것 같아요. 이게 깔린 게 좋다, 뭐 약간 뜨는 게 안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한다는 느낌과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제 시승을 마쳤는데 전반적인 시승평을 좀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핸들 자체가 가볍다, 뭔가 차가 좀 떠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좀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차가 되게 정숙성이 좋고 그리고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디젤 차량답게 초반부터 이렇게 스타트가 힘이 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고, 핸들은 좀 대체로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제 차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주행 소음은 K7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입니다. 노철을 한번 넘어볼게요. 아, 이건 너무 낮았고, 차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좀 소형 차량인데도 좀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네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현대 기아차만의 가벼움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수입차만의 그런 고유한, 도로에 딱 달라붙어서 간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 있고, 핸들도
이게 근데 핸들은 꼭 무거운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그건 경우는. 확실히 호불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돌리는 게 자유로운 핸들에 적응된 사람은 이 무거운 핸들이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E클래스 대비 X1의 핸들이 좀 더 많이 무겁습니다. E클래스는 좀 편하게 돌려집니다. 이게 잘 돌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고급 사양은 맞습니다. 근데 가볍다는 것과 잘 돌려지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주행 모드 한 번만 바꿔주시죠. 네, 주행 모드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네, 스포츠로. 오. 확실히 악셀레이터의 그런 질감이 확실히 다르고, 약간 엔진음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웅웅하죠. 네. 오, 확실히. 오히려 제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악셀레이터의 그런 질감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차가 돼버리지는 않거든요. 그게 약간 X1과 K7의 차이인 것 같고요. 모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바꿨습니다. 에코 모드는 아무래도 스스로 약간 제어를 하는 그런 이제 모드이기 때문에, 또 연비 중심적인 또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차의 성능을 좀 제대로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차가 안 나간다라는 느낌은 아니겠죠?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네, 스포츠 모드에 비해서는 조금 출력이 좀 딸린다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X1 시승까지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더 시승을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서로 지쳐가지고 이만 촬영을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의 리뷰로 두 차의 비교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늘 알려져 있듯이 국산차를 수입차가 따라오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급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고려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차를 직접 이렇게 몰아보고, 특히 또 SUV 차량이잖아요. 성격이 다른 차인데 또 질감의 차이, 그리고 수입차라는 하차감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브랜드의 밸류,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만족, 그리고 도심 주행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이 많은지, 이런 걸 판단을 할 때는 뭐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이런 것도 좀 본인의 그런 이제 주행 성격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도 뭐 차량의 사이즈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동 가격대죠. 정확히 가격이 같지는 않지만 성격은 다른 두 차량을 비교해보는 비교 시승 및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X1 차주, 제 절친한 친구 만주 감사합니다. 이상 똥어TV 똥어였습니다. 안녕.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